안녕하세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수렴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수렴과 이탈 후에 방향성이 정해진 쪽으로 가격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차트에서 수렴은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과장을 좀 해보자면 가격의 흐름은 수렴과 보합세와 이탈 후에 가격의 진행의 반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패턴에 대한 내용들을 좀만 알고 있으면 차트 초보자분들도 매매에 쉽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차트 초보자분들에게 적합하게 최대한 쉽게 쉬운 내용으로 설명을 해볼 거고요. 이 영상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미, 수렴의 의미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수렴의 종류,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쉽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에 네 가지 순서는 패턴에 관한 부분인데요. 요 세 가지는 이제 지속형 패턴, 플래그 패턴, 페넌트 패턴, 그리고 쐐기 패턴, 이 세 가지는 지속형 패턴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삼각 수렴에는 세 가지가 또 따로 있는데 대칭 삼각형,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 패턴, 그리고 어센딩 트라이앵글, 상승 삼각형이죠. 그리고 하락 삼각형,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을 또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로 수렴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상승 추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특징이 있죠. 이런 저점을 높이고 또 고점을 높이는 특징이 있는데 상승 추세는 저점 2개 이상을 연결한 그런 선을 상승 추세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연결해서 연장을 한 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선을 긋게 되는데, 그리고 하락 추세는 또 반대죠.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춘다. 고점을 낮추고 그리고 저점을 낮춘다. 하락 추세에서는 저항받을 지점이 어딘가 라는 것을 이제 고점 2개 이상을 연결을 하면서 연장을 해서 알아보게 되죠. 예상을 해보게 되고,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수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수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낮아지는 등의 가격 폭이 좁아지게 된다. 나중에 이따가 보게 되는 이 쐐기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렴할 때 특징은 가격 폭이 좁아진다. 계속해서 가격 폭이 고점과 저점의 폭이 좁아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점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라고 부르죠. 말을 하죠. 표현을 하고. 수렴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제 보통 가격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그쪽으로 가격의 흐름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상방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약세 되돌림이 나오고 리테스트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잘 나오죠. 하락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락 쪽으로 방향성이 정해지고 가격의 변동이 발생하죠. 급격한 가격의 변동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일단 가격의 방향성이 정해진다라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렴을 쉽게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깃대가 없는 수렴 그리고 깃대가 있는 수렴으로 간단하게 한번 구분을 해볼 텐데요. 깃대라는 것은 가격이 이제 급격한 변동이 있고 그리고 나서 단기간에 휴식이 있고 수렴 또는 횡보를 하게 된 다음에 또다시 이런 폭이 나오는 이런
패턴 자체가 시장에서 많이 나오죠. 가격의 흐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을 급격한 가격의 변동폭을 깃대라고 부릅니다. 이런 깃대가 있는 패턴을 이제 쐐기형 패턴까지 포함을 해서 페넌트 패턴, 플래그 패턴, 쐐기형 패턴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깃대가 없는 수렴은 상승 추세 중에 상승 추세 중에 매도세가 붙어서 매도세가 크게 출현을 해서 고점을 높여주지 못하는 그런 위치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점은 또 매수세가 붙어서 저점은 또 올라가는 등 이렇게 가격의 보합세가 나타나면서 가격 폭이 좁아지는 그런 패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게 전형적인 대칭 삼각형 패턴인데요. 이거는 이따가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깃대가 없는 수렴과 깃대가 있는 수렴 두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따가 이제 대칭 삼각형 패턴부터 얘기를 해볼 거고요. 단기간 휴식하는 가격이 이제 깃대가 있는 수렴에서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깃대가 없는 수렴, 그러니까 대칭 삼각형 패턴과 어센딩 트라이앵글 그리고 디센딩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페넌트 패턴, 플래그 패턴보다 이런 두 가지 쐐기형 패턴은 좀 더 장기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는데, 이런 두 가지 패턴보다는 보통 좀 더 장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급격한 가격의 변동 후에 단기간의 휴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이클 자체가 좀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크기 자체가 가격의 흐름 크기 자체가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좀 단기간에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삼각 수렴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칭 삼각형 패턴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이것이 이제 상승 추세 때 나타나는 흐름이고, 하락 추세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출현을 하고, 그리고 저점은 계속해서 높여주지만 고점은 올려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때부터 이런 저점 두 개가 형성이 되는, 저점을 높여주는 저점 두 개가 형성이 되고, 이때 네 번째 점이 찍혔을 때부터 두 번째 저점이죠. 두 번째 저점이 찍혔을 때부터 시장 참여자들은 수렴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상승 추세선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수렴선 하단 부분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가격폭이 계속해서 좁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때부터 수렴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목표가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상승 추세는 직전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이라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하락 매도세가 좀 더 많이 나와서 하락을 이탈을 해줬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또 빠지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전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 방향에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적어 드린 거고요. 목표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알아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추세대 긋기가 있겠습니다. 추세대라는 것이 무엇이냐? 추세대는 이런 저점을 높여주는 위치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높아진 저점 두 개 이상을 연결을 해서 연장을 해서 봤을 때 이런 추세선이라고, 상승 추세선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선과 평행하는 선을 이런 삼각형 꼭대기에 그어 놓았을 때 이렇게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것을 추세대라고 하죠. 이 가격 안에서 이런 추세대 안에서 가격의 흐름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걸 트렌드를 잘 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추세대 상단에 보조 추세선이라고 하죠. 추세대 상단에 가격이 흐름이 나오게 되면 매도세가 출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목표가를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의 높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삼각형의 높이는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대칭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고점 두 개를 연결한 상단 부분과 이런 첫 번째 저점을 이런 폭을 삼각형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서 목표가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목표가를 타겟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수렴 중에는 볼륨이 감소하고 이탈 후에 증가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수렴이 가지게 되는 특징인데요. 여기서 이제 바로 한번 보면, 막대로 한번 보면 볼륨이 한 이 정도로 크게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수렴을 하는 도중에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탈을 할 때 확 증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돌림이 나온다 하면 좀 더 작아지다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면 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수렴 중에는 볼륨이 감소하다가 이탈 후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이것도 이제 대칭 삼각형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고점 두 개를 높여주지 못하는, 고점을 낮춰주는 고점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높아지는 저점 두 개가 형성이 된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추세대를 그려놓고 매도 타이밍을 잡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추세대 상단에서 매도세가 많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의 반대예인데, 직전 추세가 상승 추세였지만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는 상승 추세였지만, 여기서 대칭 삼각형 패턴을 그리다가 매도세가 더 강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거는 수렴을 하다가 하향 이탈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매도세가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직전 추세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이탈 방향에 더 주목해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예가 되겠고요.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상승 삼각형인데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올라가는 모양의 상승 삼각형 모양이다 라고 하는 패턴인데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모양 자체는, 이 그림만 봅시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던 중에 한 저항선에 매도 저항에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가격이 저항을 뚫기 위해서 가격이 수렴을 하고 있다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모아지다가 상승 돌파를 하면서 가격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탈 방향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실제 패턴으로는 이제 이렇게까지 다 갈 수 있으나, 여기서 이 부분에서 매수세가 부족해서 다시 한 차례 또 저항을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가정을 해봤을 때, 이런 추세선을 하향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되돌림이 일시적으로 나온 다음에 그대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승 삼각형 패턴의 모습에 가깝게 형성이 돼가고 있다라고 해서 확신을 하면 안 된다, 이탈 방향에 주목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상승 삼각형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이 나왔고, 고점을 높여주지 못하는 위치가 형성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 삼각형의 수렴선을 그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돌파를 하고 그대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가격이 이제 수렴을 할 때 볼륨이 여기서부터 이제 감소를 하다가 이탈을 할 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탈할 때부터 증가를 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수렴의 모습이다, 양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매수세가 부족하다, 여기서 지지를 실패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 이탈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이탈이 나오고 뭐 매물대에서 일시적인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다가 쭉 떨어졌을 수도 있는 모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 방향에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락 삼각형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인데요. 요거는 아까 직전에 말씀드렸던 상승 삼각형의 완전한 반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만 보면 하락 추세가 나타나다가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고점을 올려주지 못하고 낮춰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런 하락하는 삼각형의 패턴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고, 이런 점을 인식을 해봤을 때 가격이 지지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탈 방향에 주목을 해야겠죠. 여기서 매수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지지를 받고 이런 수렴선을 돌파를 했을 때는 매수세가 더 강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여기서 매수를 또 붙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이 이제 이탈 방향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요. 이건 S&T 차트인데요. S&T 전형적인 하락 삼각형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지선에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이런 가격대를 유지시켜 주다가 또다시 매도세가 나와서 한 번쯤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고점을 이런 수렴선을 깨주지 못하고 하락 돌파를 해준 모습이죠. 이거는 비트코인 캐시 차트인데요. 이건 좀 전체적인 그림이 상승 추세에서 나왔죠. 상승 추세에서 나오고 이런 저항을 받고, 한 차례 저항을 크게 받고 가격대가 떨어지다가 지지가 나왔죠. 이 지지선을 계속해서 뚫지 못하고 이렇게 가격폭이 좁아지고 수렴을 하다가 이런 수렴선을 상승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되돌림 현상까지 잘 나타내줬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분명히 매수세가 이런 수렴선을 상향 돌파를 해줬으니까 매수세가 더 강하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이런 되돌림 부분에서 매수를 많이 들어간 사람들이 많겠죠. 이런 뭐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을 기준으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상승폭에서 수익을 취한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반대 예를 생각을 해보면 수렴 이탈 방향에 집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응을 하는 트레이딩 방식이 좀 더 안정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삼각 수렴 패턴이었고요. 이제 페넌트 패턴, 지속형 패턴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이거는 페넌트 패턴, 페넌트라는 것은 이제 삼각기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것도 트라이앵글처럼 삼각 모양의 수렴을 하게 되는데, 다른 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깃대가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가격이 비교적 단기간의 수렴을 이룬다는 점이 좀 다르겠죠. 특징은 깃대만큼의 가격폭을 이런 깃대만큼의 가격폭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이 수렴 중에 감소를 하고, 그리고 이탈 후에 증가를 합니다. 똑같이 그렇고요. 요건 네오 차트인데요. 코인 시장에서 플래그 패턴, 페넌트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도 패턴 매매 이런 한정적이지만 이런 부분에
실전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알아두면 좋죠. 이렇게 급상승하는 깃대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삼각기 모양으로 수렴을 하다가 이런 상승폭을 그대로 보여준 그런 모습이죠. 아주 흔하게 나오는 패턴이죠. 코인 시장에서. 플래그 패턴은 이런 삼각기라기보다는 깃발 모양으로 횡보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3번의 저점이나 고점을 찍고 나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패턴입니다. 똑같이 아주 성격이 비슷한데 깃대가 발생한다는 점이 아주 비슷하고, 그리고 나서 단기간 보합세를 이룬다는 것이 아주 유사하죠. 플래그 패턴, 페넌트 패턴. 그리고 이것도 깃대만큼의 가격폭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이더리움 차트. 이렇게 급격한 상승폭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2번의 저점을 찍고 나서 찍으려다가 상승을 한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플래그 모양을 갖고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폭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라이트코인 차트인데요. 라이트코인 차트인데 이것도 급격한 깃대가 나오다가,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플래그 패턴을 잘 그려줬는데요. 하방 쪽으로 플래그 패턴을 그려줬죠. 그리고 1번, 2번, 3번의 저점을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해줬다가 일시적인 되돌림까지 아주 잘 나와주고, 지지까지 잘 나오고, 그래서 상승폭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주 전형적인 플래그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점을 3번 찍고, 그리고 나서 되돌림까지, 이탈 후에 되돌림까지 나와주고 지지받고 올라가주는 그런 그림. 이런 볼륨까지도 아주 적절하게 나와준 그런 모습이죠. 이제 말해볼 것은 웨지 패턴인데요. 웨지 패턴은 모습이 상승 쐐기형 패턴, 그리고 하락 쐐기형 패턴이 있는데, 특징은 역방향으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일단 하락 추세를 먼저 본다 그랬을 경우에 하락 추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쐐기 패턴은 상승 모양의 쐐기 패턴이 보통 많이 나옵니다. 상승 쐐기 패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하락을 이런 상승 쪽으로 패턴을 그리고, 그 다음에 하락 쪽으로 이탈이 다시 나오는, 진행 방향이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접하실 때는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겠는데, 계속 보다 보면 이것도 익숙해질 거고요. 이거는 또 다른 것과 다르게 저점을 올려주고 고점을 올려주는 그런 모양이지만, 가격폭이 좁아진다는 특징은 함께 갖고 있는 패턴이죠. 수렴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이런 특징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이탈 방향에 또 주목을 해야 돼요. 쐐기 패턴 같은 경우는 이탈 방향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것도 이제 삼각 수렴 패턴에서도 이제 이탈 방향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수렴을 하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 이탈을 해줬다 그랬을 경우에는 수렴의 기본적인 의미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봐야겠습니다. 패턴의 모양보다. 패턴의 모양 자체는 하락세가 나오고 상승 쐐기형 패턴이 나왔지만, 이탈을 상승 쪽으로 해주면 매수세가 더 세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되돌림 때 매수 베팅을 넣어볼 수 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볼륨이 수렴 중에 감소하고 이탈 후에 증가한다, 그런 특징이 이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락 쐐기형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하락 움직임이 나오고 쐐기형 패턴에 수렴이 나오다가 하락 추세가 재차 나오는 모습이죠.
이게 또 이제 하락 중에 그리고 상승 쐐기형 반등이 나와서 상승 쐐기형 모습의 패턴이 형성이 되었지만 상승 이탈을 한 경우죠. 상승 이탈을 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한 것으로 봐야겠죠. 이거는 이제 하락 지속형 패턴인 상승 쐐기형 패턴보다는 수렴의 기본적인 의미에 더 주목을 하고 이거는 수렴을 하고 매수세가 더 강해서 상승 이탈을 했구나 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급상승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탈 방향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 쐐기형 패턴, 펄링 웨지 패턴인데 요거는 이제 상승 쐐기형의 패턴에 완전히 반대죠. 상승 추세가 나오다가 그러다가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하락 쪽으로 가격폭이 좁아지는 수렴을 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락 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이 재차 이탈 방향이 상승 쪽으로 나오는 그런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상승 쐐기형 패턴의 반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이탈 방향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거는 OMG 차트인데요.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가격폭이 좁아지는 이런 쐐기형 수렴을 해주고 하향 쪽으로 나와줬죠.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나서 상승 흐름이 재차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이탈 방향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고점에서 여기서 OMG가 이런 식으로 상승 쐐기형 패턴의 모습에 수렴을 해주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가정을 한다 라고 해보면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렴을 한다는 인식을 더 해봐야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지속형 패턴의 상승 쐐기형 패턴이 아니죠. 상승 쐐기는 하락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승 쪽으로 쐐기형 수렴이 나온 다음에 하락세가 다시 나오는 그런 패턴인데 방금 말씀드리는 이런 모양은 그게 아니죠. 전혀 다르죠. 고점에서 상승 쪽으로 수렴을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패턴의 의미보다는 수렴의 기본적인 의미 이런 여기 고점에서 매수세가 강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지만 매수세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고점 부근에서 수렴을 해주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겠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탈 방향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을 경우에 이탈 방향에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해준다 라고 했을 경우엔 여기 매수세가 강하구나 생각하고 되돌림 때 매수 베팅을 들어갈 수도 있겠고 여기서 하락 이탈을 한다 그러면 되돌림 때 매도 베팅을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탈 방향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보너스로 이제 수렴 시에 거래하는 방법도 한번 넣어 보려고 합니다. 수렴 시에 이런 가장 전형적인 수렴 패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매수 상승 추세니까 매수 베팅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 되겠다. 첫 번째로 이탈 전에 지지선 또는 저항선에서 진입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을 하는 그런 순간은 이렇게 선이 결정될 때, 수렴선이 결정될 때 여기 이후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수렴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탈을 못 해주고 그 다음에 저항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여기서 이 추세선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수렴선에서 지지를 가정을 하고 이탈하고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 베팅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것이 첫 번째, 여기서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이탈할 때 진입한다. 이탈을 할 때 여기죠. 여기서도 두 번째 한번 진입 시기가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만 이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세 번째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탈 후에 이탈 후에 약세 되돌림이 나올 때 그때 지지를 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매수 베팅을 한다 라는 방법이 있겠죠. 2번과 3번은 장단점이 있죠. 2번을 먼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기 이탈을 하려는 도중에 이탈을 딱 뾰족하게 띄어놨을 때 그때 종가를 보고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저항받고 쭉 빠질 수도 있죠. 이탈을 한다고 보였으나, 이탈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여기서 저항을 받고 쭉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적극적인 매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으나 리스크가 조금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럼 세 번째를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이탈 후 되돌림 때 여기서 매수 베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좋은 점은 좀 더 안정적으로 베팅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저점에서도 들어가고 이런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붙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에 수익을 취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단점은 이런 되돌림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매수세가 강할 경우에는 이런 바로 치솟는 그런 흐름, 코인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흐름이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3번에는 이제 또 되돌림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붙기가 힘들 그럴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스탑로스의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추세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선을 이탈을 했을 경우에 이탈한다는 기준은 보통 종가를 기준으로 하죠. 종가를 내준다, 이런 식으로 종가를 딱 하락으로 종가를 내준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탈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손절을 할 수도 있고 바로 손절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종가라는 캔들 타임프레임은 이제 보통 이런 가격의 흐름의 크기에 비례를 해서 좀 더 짧게 하거나 길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판단을 하죠.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탈을 했을 경우에 바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하락이 이탈이 나오고 되돌림이 나왔을 때 이거는 완전히 이탈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바로 하락이 나오기 전에 여기서 리테스트가 나올 때, 그때 되돌림이 나올 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스탑로스의 기준을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매수 베팅을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이런 저점이 깨지는 것을 스탑로스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상승 추세의 기본적인 특징이라는 것이 저점을 올려주고 고점을 또 올려주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그런 특징을 생각해 봤을 때 저점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 추세로 전환될 여지가 있겠다. 수렴선을 이탈하고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 여기보다 이제 조금 밑에 스탑로스를 걸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이 그림만 봤을 때는 그런 기준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보너스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패턴을 많이 다뤄봤는데 패턴에만 집중하기보다 이제 가격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수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탈 방향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이제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나왔는데 그때 전체적인 추세가 상승이었죠. 상승 추세에서 이런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그리다가 상방 이탈을 해줬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또 매수 베팅을 붙을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